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33회 합격하신 직장인, 수험생, 무휴직으로 2차 시험에 합격하신 김지수 평가사님과 합격 수기를 찍고 있습니다. 자,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하도록 할게요. 법규는 몇 점 나오셨나요? 제가 49.5점이 나왔습니다.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사실 법규에서 좋은 점수 받기가 좀 쉽진 않은데, 저는 이 정도 점수면은 꽤 선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규는 이제 실무 바짝 하고 초시 보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월부터 기본 강의를 들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기본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듣고 복습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했는데 쭉 들었습니다. 처음엔 쭉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뭐 강의 듣고 한번 책 읽어보고 다시 강의 듣고 책 읽어보고, 딱 이 정도로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왜 4번은 안 봤어요? 더 안 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대충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였어요? 7월부터 한 10월까지? 10월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1월부터 그때는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행정법, 개별법을 수강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례 문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문제풀이 강의인데 한 50문제 정도를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제가 직접 풀기보다는 어떻게 푸시는지 보고, 왜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지, 왜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위주로 문풀 강의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이때 문풀 할 때도 법규를 써보지는 않았다? 네, 답안을 직접 써보지는 않았고, 목차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 그럼 뭐 이런 게 문제, 그럼 뭐 학설, 뭐 긍정부절, 판례, 간단하게 작성하는 정도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최대한 약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봤다. 예, 맞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통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뭔가 기본서를 암기하시거나 어떤 기본 내용에 대한 반복을 같이 하시는데,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거 외에는 나머지 시간에 법규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들었던 강사님 교재가 굉장히 컴팩트해가지고 행정법, 개별법, 기본서 자체를 서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부분이나 좀 내가 생각하기에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감히 찢어서 버린 후에 계속 반복해서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뭐 출퇴근할 때 회사에서 몰래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한 12월까지? 네, 12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월, 2월에 법규 막바지 공부, 이제 이론 바짝 하기 전에 막바지 공부를 이제 1월, 2월에 하신 건데, 생각해보면 지금 1월 되기 전까지 한 거를 정리해보면 기본 강의 여러 번 돌려듣고, 기본서는 많이 읽었고, 그리고 문제는 직접 푼 적은 없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는 뭐 대략적으로 좀 끄적끄적 해봤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문풀 강의가 끝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특별할 건 없었고, 스터디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는 기본서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읽고, 스터디 가서는 스터디 예상 문제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내가 기본서에서 봐왔던 것들을 응용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답안은 많이 채우셨나요? 답안은 다 채웠고요. 기본서를 정말 회독을 많이 해서 암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논점이 아니라면 답안은 수월하게 잘 작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서에서 봤던 내용들 떠올리면서 글을 썼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러면 스터디 문제 푸는 거 외에는 법규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기본서 보고 사례집 문제 반복해서 보고 딱 이 정도만 했습니다. 기본서는 그냥 뭐 매일 꾸준히 계속 읽고, 사례집도 꾸준히 그 목차 끄적끄적 해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례집도 직접 푸시지는 않으셨나요? 답안지 제가 직접 일일이 쓰진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답안의 작성 연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쓴 거는 그냥 스터디에서 100점 정도? 그러면은 사례집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엄청 많진 않잖아요? 네, 50문제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거 그냥 반복해서 잡았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서를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읽어서 암기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외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한데, 그냥
많이 읽으면은 그 나중에 답안 쓸 때 그 기본서의 내용이 이렇게 스르르 떠오르는 건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 실무 이론 법규 중에 제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목이 법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잘 이해가 되면 기본서 내용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문제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왜 학설은 이렇게 나뉘면서 판례는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가 눈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좀 체득하려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원리를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암기를 뭐 굳이 안 했다고 하셨지만 뭐 어쨌든 네. 답안 쓰는데 자연스럽게 좀 떠올랐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 가서도 뭐 100점 정도 잘 채우셨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규를 이렇게 해서 바짝 하시고 나서 이론을 많이 하시는 동안은 이제 법규를 좀 양을 줄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 법규 유지 작업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고요. 그냥 스터디에서 나오는 생소한 논점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기본서에 옮겨 적었고 그 작업 외에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기본서를 계속 봤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걸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스터디 등수가 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셔서 네. 별로 그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반복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법규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맨 처음에 딱 보면은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자, 이 질문 뭐 모두가 하는 질문이죠. 네네. 평가사님은 그런 느낌 없으셨나요? 법규 공부를 할 때 이거 외워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진 않았고요. 이해를 먼저 해보자라고 했는데 의외로 저희 법규에서 다루는 쟁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한 60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70-80% 이상은 사실 이해만 돼도 자연스럽게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정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거는 이해 필요 없이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선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느낌에는 이런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많이 반복해서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왜 이런 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또 돼 있으니까 다시 떠올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서를 도대체 몇 회독 정도를 봐야지 이게 좀 이렇게 떠오르나요? 제가 한번 이제 회독을 할 때마다 책에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20번이 넘어갈 때쯤부터는 따로 체크를 이제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정말 끊임없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회독은 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내용이 좀 스르르 떠오른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외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법전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평가사님은 법전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전 암기를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법조문에 있고 그 법 문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헌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몇 조에는 뭐가 있다. 딱 이 정도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20조는 사업 인정에 대한 것이다. 딱 이 정도로만 준비를 해가지고 실무나 법규 답안을 작성할 때 뭐 사업 인정의 개관 하면 옆에 토지보상법 20조 딱 이 정도 적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암기를 했습니다. 딱 답안에 조문 적을 만큼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외우려면은 어떻게 외우셨나요? 사실 뭐 토지보상법이 1조부터 90 몇 조 뭐 이렇게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법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 조문들이 자주 쓰이는구나가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그 조문들만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흰 종이에다가 뭐 1조 땡땡 뭐라고 쓰고 뭐 20조 땡땡 뭐라고 쓴 다음에 법전 보면서 채점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냥 약간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쓰고 맞췄나 틀렸나 이렇게 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따로 시간을 떼서 법전을 보신 건가요? 그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공부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숙달 되다 보니까 한 20-30분이면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숙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물론 이제 직장인 치고는 좀 많으신 편이라고 해도 한 6시간? 5시간, 6시간인데 네네. 정말 야무지게 쪼개 쓰신 것 같아요. 20-30분 법전 공부하고 뭐 네. 1시간 반은 또 딱 뭐 실무 풀고 또 뭐는 뭐 하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네. 법전 공부는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답안에 좋은 인상을 주기에 또 이렇게 좋은 공부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정리해 보면은 그 사례집에 있는 문제랑 예, 그 맞습니다. 강사님 스터디 문제 네. 딱 이렇게만 정리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내가 법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지엽적인 논점들까지 더 봐야 된다라는 강박감은 없으셨나요? 사실 이제 다른 강사님들께서 다루는 스터디 문제들을 보면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논점들을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기출문제만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주로 빈출되는 것만 잘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을 넓히진 않고 오히려 좀 줄여갔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다 안 봤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깔끔했네요. 스터디 등수는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대부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 스터디 과정이 한 회차에 뭐 만점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본 강의 들은 강사님이랑 스터디 듣는 강사님이 달라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랑 스터디 강사분이 다르셨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달랐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강사님에게 이론 강의를 들어도 다른 강사님의 스터디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가르치는 강사님이 가장 훌륭한 강사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론 강의 스터디 강사분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규 공부하시면서 네. 이제 요거는 내가 그래도 잘한 것 같다. 저는 이제 법규 공부할 때 쟁점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원리를 좀 파악하려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법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이제 좀 암기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약간 이런 거. 원리를 알게 되니 그냥 당연히 쓰게 되는 거지 이걸 뭐 암기했었어?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일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례별로 정확하게 그거를 암기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같은 논점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럼 그분들의 답안의 정확도가 저보다는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뭐 약간 아쉬웠던 점까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뭐 네. 아쉬운 점은 뭐 약간 이제 정확도? 네, 그게 좀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조금 코멘트를 해보자면은 법규를 진짜 이해를 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약간 제가 뭐 이론을 잘하는 성향이 이쪽까지도 이제 미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분들이 법규를 비교적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했으니까 정말 법규도 글을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암기하는 데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답안을 잘 쓰시는 그런 성향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규 공부 방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시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